인류의 문화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주. 그 가운데 의에 해당하는 옷은 나라와 시대, 지역과 민족마다 다르다. 이유는 무엇일까? 의복은 언제나 우리가 사는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그 시대의 환경과 역사, 가치관 모든 것에 영향을 받는다. 즉 옷을 통해 우리는 문화가 반영된 당대 삶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급변의 시기, 1920년대 개화기부터 자립경제가 시작되던 1960년대까지 당시의 옷들이 빼곡히 들어찬 옷장을 열어보려 한다. 옷장에서 찾아본 시대의 표상이라는 주제로 올해 말까지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새로운 문화의 영향을 받아 변화된 근대 문화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다. 옷장과 복식에 관한 전시인데요. 외래의 문화가 들어오게 돼서 이제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전통의 옷, 가구들, 전통의 문화들이 많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시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근대화 주거 양식의 대표적인 가구, 장롱이다. 현대 주거 양식이 나타나기 전까지 어느 집 안방에서나 흔히 볼 수 있었던 가구가 바로 장롱이다. 그 중에서도 나전농은 상류층이 불을 과시하던 가구였다. 특히 문은 자개로 장식하고 수입 거울을 단 의거리장은 부유한 집안의 혼수품이기도 했다. 이전보다 크기도 크고 화려하며 실용성도 갖추고 있다. 외래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근대가 시작이 되면서 의식주에서 주거의 형태가 변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집이 좀 더 커지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가구들도 커지게 돼요. 그래서 수납하는 복식들도 커지고 또 이 복식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게 되면서 전통의 복식에서 이 양장으로 변하게 되니까 예전엔 접어서 넣었던 옷들을 갖다 걸어서 넣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상 중에서도 이 안방 가구의 옷장하고 또 그 옷장에 들어가 있던 변화된 복식들을 갖다가 중점으로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남성용 의복 수장기구로 사용되던 의거리장은 근대식의 이불과 서양식 복식을 수납하는 대표적인 안방 가구로 변화한 것이다. 또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문양이나 요소들이 더해지기도 했다. 가구의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 거울이 달린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에요. 수입 거울이거든요. 그래서 영국제 거울들이 들어오는데 처음에는 작은 거울들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큰 거울이 들어오면서 부착이 되면서 그 뒤로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20년대, 30년대가 이제 거울 크기로 해가지고 이제 그 시대의 변화가 보여지고 작은 거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초화문 같은 거 갖다가 넣고 또 이제 마제경이라고 해서 약간 볼록 거울 같은 스타일의 동그란 거울이 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영국제에서 이제 이런 거울들이 들어오고 그런 동그란 볼록 거울 같은 것도 들어와서 뭐 영제 마경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수입 거울의 변천사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변색이 쉽게 되는 청동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던 시대.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유리 거울은 관리하기도 한층 편했다. 한편 평양 이층동의 경첩에는 오약꽃이 새겨져 있어 대한제국 이후의 가구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장 같은 경우에는 오약꽃인데 이 오약꽃은 그 대한제국식의 황실의 상징입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만 해도 외국과의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갖다 나타낼 어떠한 표징을 갖다 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외교라는 걸 하게 되면서 나라를 갖다 상징할 수 있는 문양이 또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황실의 상징으로 오약꽃을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실에서만 쓰는 그 물건에는 다 오약꽃이 들어가는데 이 대한제국 이후에 이 오약꽃이 민가의 이 목공예에서 많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첩이라든지 장석 장식에 오약꽃이 많이 보여져서 그게 보여지면 아 이것은 이제 대한제국 이후에 나온木가구구나라고 어떤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기존의 반다지나
농 위에 올려놓았던 이불은 장 안으로 들어가고 수입 거울이나 유리가 부착된 문은 활짝 열려서 옷이나 이불을 넣고 꺼내기 편리했다. 특히 전복 껍질 등으로 장식하고 오칠한 나전 2층 농은 화려함이 극에 달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백화점이 화신백화점 창업주 박흥식 식댁에서 나온 거고요. 그분이 직접 사용을 하셨던 나전 2층 농입니다. 박흥식 씨 첫째 따님이 저희 학교 이제 숙명여전 1회 졸업생이세요. 그래서 그분 댁에서 있다가 저희에게 기증이 되었습니다. 가구 전체를 나전으로 덮어 장식하고 전면 위층에는 효제 충신, 부귀다남, 아래층에는 자손창성, 만사성취라는 글자가 자개로 장식되어 있다. 이 나전은 192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금보다도 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보다 귀한 이런 나전을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상류층의 어떤 부를 갖다 과시하는 그런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나전 칠기를 바탕으로 한 근대 가구는 약 100여 년 동안 한국의 근현대 시대 안방을 지켜오다 거주 공간이 아파트로 바뀌면서 점차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저 3층장이 저보다 성님이에요. 제가 이미 태어났을 땐 저게 있었고요. 항상 저희 집의 큰 트레이드 마크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앨범을 보면 항상 그 앞에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제 어릴 적도 아빠가 사진을 찍으셨는데 항상 이렇게 3층장 앞이 모든 다 트레이드 마크였었어요. 저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기에 전부 다 고스란히 우리 집 옷들 그쪽에 다 보관한 동이었어요. 받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저희 엄마 아빠 생각날 때 이 박물관에 오면 숨결을 느낄 수 있고 우리 집안에 항상 트레이드 마크로 잘 묵묵히 있어줬던 점, 아련한 추억이 있으면서 떠나보내면서 한편은 나의 일생을 다 바꿔내잖아요. 그래서 고맙고 정말 여러 가지가 이 모든 게 다 감사해요. 재봉틀은 인류의 삶을 크게 바꾼 기계 중 하나다. 우리나라에도 18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재봉틀의 인기는 그야말로 최고였다. 62년도에 사촌 형님 되신 분이 거기서 신부로 하면서 배워가지고 13년 차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것이 신가라고 대간이 20년 된 거예요. 120년. 예. 그래서 신가하고 한 2년 됐고 50년 전에는 이제 이런 걸 썼고 예. 그리고 이제 50년 후반기부터서 우리 국산을 만드는 것이 이제 이런 의식이에요. 그때는 결혼할 때는 의무적으로 재벌들 사주와 시집을 가고 안 사주면 못 간다 할 정도로 가정이 필수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쓰는 사람이 있나. 당시 여성이라면 재봉틀을 다루는 기술쯤은 기본 소양으로 갖추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시절이었던 것이다. 광복 직후 싱어 재봉틀 광고를 보면 양복뿐만 아니라 조선의 의복 바느질에도 적합하여 어떤 의복이라도 자유롭게 바느질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재봉틀은 근대 문명의 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대 문명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간 어떤 문명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봉틀은 어떤 경공업의 근간이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했을 때는 그 엄마들이 이제 그걸 옷을 만들고 또 이제 복식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전통 복식의 서양 복식이 되는데 그때도 역시 이제 재봉틀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개항 다음에 김규식에 붙인 김용원이 해외에서 처음 들여와 보급된 재봉틀은 재봉기술의 혁신을 가져와 복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또 숙명여전에서도 재봉틀을 강습을 했었었고요.
신문회사에서 이제 강습회도 많이 열어져서 이제 이 재봉틀을 갖다 더 확산하고자 했었었고, 처음에 1910년, 20년에 굉장히 고급 혼수품이었어요. 집안에 어떤 옷을 갖다 이제 손으로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옷들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고 시간이 이제 절약이 되는 거고, 이게 또 하나의 생업처럼 여자들에게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거죠. 부가 할 수 있는 어떤 소양, 기본 소양 같은 거였고, 그 당시에 나왔던 뭐 50년대, 60년대 나왔던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봉에 관련된 그런 도안이라든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었죠. 당시 미국의 신거 재봉틀이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그것은 신거사가 일본에 재봉학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교육한 여성들을 한국에 파견하여 교육시켰기 때문이다. 또 특히 재봉틀은 싱거미싱사가 가장 유명한데, 그 싱거미싱이 이제 우리나라에는 1905년에 들어오게 돼서 1940년대까지 굉장히 활발하게 이 영업을 했었었고요. 그래서 1920년대 때의 어떤 그 싱거미싱 본사의 사진도 지금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에 지금 싱거미싱을 갖다 사용하고 있는 광고 그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옷장과 재봉틀의 혁신은 개화기 조선 여성들의 복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복의 모양은 물론 옷감과 여성 복식이 점점 서구화되어 갔다. 여성들은 더 이상 잠옷이나 쓰개치마를 쓰지 않았고, 저고리나 한복의 고름은 이전보다 많이 짧아져 실용적으로 변화했던 것이다. 이 1910년대 이후로는 이 외래의 문화가 들어오게 되고 유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근대 시기는 유행의 시기이다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트렌드를 쫓아가는 그러한 게 나타나는 게 이제 근대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게 이제 한복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10년대, 20년대 같은 경우에는 옆길이가 굉장히 짧아요. 여기가 이 길이가 굉장히 짧고, 이 베레라고 하는 여기 이 소매의 선도 거의 직선에 가까운 그러한 모습도 보여주고, 고름도 매우 좁고 짧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30년대, 40년대 되면서 이제 여기 이 옆길이가 좀 길어지고 품도 좀 넓어지고 소매도 약간의 이제 그 곡선이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50년대 되면은 이제 고름이 없어지고 이제 단추를 쓰거나 이제 브로치를 쓰거나 해서 좀 더 간편한 그런 그 개량된 양식도 나타납니다. 한복의 형태 변화와 함께 다양한 색감과 옷감의 종류도 늘어났다. 소재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3, 40년대 때는 뭐 영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원단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도 양단이라는 수입 양단도 있고 홍콩 양단이라는 것도 있어서 화려해요. 그런 화려한 양단들을 가지고 이제 혼수도 짓고 이제 저고리도 졌었고요. 60년대 가면은 이때는 이제 모든 산업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뭐 반짝이라든지 레이스, 불망이라고 해서 이제 불란서 레이스에서 불망도 있고, 그리고 벨로아라고 해서 빌로드 종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그 재료, 합성 섬유 재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1950년대 때면은 나일론 저고리가 처음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나일론 저고리는 처음 등장한 신소재였기 때문에 가장 최고급의 그 한복감이었습니다. 1907년에는 최초로 양장 교복이 등장했다. 숙명여 학교에서 시작된 것으로 매우 혁신적이었다. 이들은 한복을 주로 착용하던 다수의 여성들과 구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으로도 전통적인 관념과 규범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유행을 선도하는 여학생들은 신여성들이었다. 저희가 이제 숙명여전 교복을 갖다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명여전 1939년에 시작을 했는데, 게더 스커트에 이제 자켓을 입었던 모습도 있고, 또 60년대 초까지 교복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플레어 스커트에 이제 자켓을 입은 그런 양장의 교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장 부분 같은 경우는 여학교 교복이 이제 어떤 한국 양장의 발전과 여학교 교복이 이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때 물론 신여성들이 이제 모던 걸들이 이제 양장을 입고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라는 어떤 이렇게 제도화된 거에서도 이제 이렇게 나타나니까 그런 데서 좀 더 익숙해질 수가 있었던 거죠. 교복을 통해 여학생은 근대 지식인임을 상징하였고,
일반 여성들은 교복 스타일을 착용함으로써 근대 문물의 수용자임을 표현하였다. 모든 면에서 파격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던 개화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의 근현대사까지 옷장에서 찾아본 시대의 표상. 2023년 근현대사 박물관 현명망 지원 사업에 선정된 이번 전시는 VR 전시로도 감상할 수 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간 폭풍 같은 세월의 흔적.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와 소통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찾는다. 그곳에 세상을 이끌어갈 아름다운 지혜와 굳건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